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 분노, 두려움, 슬픔, 이런 감정들이 만약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인간의 감정이 법의 냉정한 논리와 만나는 그 흥미롭고도 복잡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이 분노 때문에 벌어진 두 가지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심한 도발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이해받아서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감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 스몰 사건에서는 그의 분노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분노인데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법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걸까요? 분노는 그냥 분노 아닌가요? 어떻게 법이 그걸 이해할 만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가 보통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법은 감정을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뭔가 원초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법적 전통은 좀 다르게 봅니다. 감정을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아주 지적인 반응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감정에는 반드시 타겟이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이걸 지향적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화를 내는 거죠. 감정은 항상 무언가를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의 한가운데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생각의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이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합니다. 법은요, 당신의 감정을 일으킨 그 믿음이 사실이냐, 즉 진실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합리적이냐, 즉 타당성에 훨씬 더 주목합니다. 슬픔에 빠진 어머니의 예처럼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면 그 슬픔은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법정에서 가장 격렬한 두 감정, 분노와 두려움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실제 사건들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법에는 아주 유명한 기준이 하나 있죠. 바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간적인 격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그 분노가 보통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럴만했다고 인정될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칼 사건을 한번 볼까요? 한 남자가 레즈비안 커플의 애정 표현을 보고 혐오감을 느껴서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느낀 그 혐오감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분노였다. 그러니까 이건 타당한 도발이었다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결이 아직 명확하죠. 이성적인 사람은 그냥 보던 걸 멈추고 자리를 떴을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가졌던 믿음, 즉 이런 광경은 사람을 죽일 만큼 화를 낼 만한 일이다 라는 그 믿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프랭크 스몰 사건에 가져와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의 분노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외부의 타당한 도발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성품, 즉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그렇다 치고 두려움은 어떨까요? 똑같은 객관적 타당성의 원칙이 정당방위 사건에서의 두려움에도 적용되는데요. 이건 그 결과가 훨씬 더 중대할 수 있죠. 전통적으로 법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죽거나 다칠 것 같은 임박한 위협을 느껴야 하고요. 둘째,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선 그럴만했다고 인정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아주 복잡한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바로 주디 노먼 사건처럼요. 수년간 끔찍한 학대를 당해온 여성이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방위라는 법 자체가 사실은 남성들끼리의 갑작스러운 싸움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디 노먼처럼 지속적인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학대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분노나 두려움 같은 격한 감정 말고 동정심 같은 좀 더 부드러운 감정은 어떨까요? 이건 법정에서 허용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동정심을 구하는 것은 피고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게 맞는 적절한 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요. 하지만 법이 말하는 동정심은 그냥 불쌍하다 하는 식의 무분별한 동정과는 다릅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타당한 동정심이에요. 이건 그냥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예를 들어 피고인의 삶이나 범행 동기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의 기준이나 어떤 감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영원불변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키스 피콕 사건을 한번 보죠. 한 남자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면서 고작 18개월이라는 아주 가벼운 형을 선고해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회가 뒤집혔습니다. 신문에서는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법원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죠. 사람들은 더 이상 남편의 소유욕에서 비롯된 분노를 살인에 타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법이 어떤 감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건 그 시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회 규범이 바뀌면 법의 잣대도 따라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들은 과연 미래의 법정에서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단지 사회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기도 하니까요.